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뜻밖의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놀라운 외교적 성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국회 국방위 소속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김병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 국방 전문가로 소개를 했는데 경기도 전문가로 이제는 소개해 주세요. 정하셨군요. 네, 정하셨습니다. 노력 중입니다. 네, 이제 뭐 한 7개월 남았습니다. 네. 예, 경기도 전문가로 의원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경기도 전문가. 감사합니다. 예. 자, 지난주 그야말로 우리나라 외교의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외교에 대해서. 그럼요. 에이펙 총회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했죠. 우리가 사실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지난 대선 때 구호 진짜 대한민국, 네. 진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더 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실제 성과도 많았고요. 그중에 가장 돋보였던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시잖아요. 맞춤형 외교를 통해서 세계의 강대국의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할 얘기를 다 하고 국익을 최대한 챙겨서 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고 세계에 우뚝 섰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떨친 에이펙이었고요. 그리고 세계 정상들도 와서 세계적인 협상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평화 또 AI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던 세계적인 정상회담이었다. 역사에 남는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부산에서도 에이펙 총회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네.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굉장히 성공적이고 네. 그야말로 전 세계 4,000명 가량의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특히 이제 미중 정상회담 세기의 담판까지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런 행사였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3개월 전에 저희 당 대표하고 같이 갔을 때 준비가 되게 미진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실제 그때 행사장 리모델링도 하고 있었고 일부 호텔도 리모델링하는 모습을 봤고 네. 제대로 될까 했는데 역시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공백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12.3 내란이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그 공백 기간에 거의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이재명 정권의 어떤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이 안에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되고 난 다음에 박차를 가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고 역시 대한민국 또 역시 이재명 정부다. 그 청년미소관이 문제가 됐던 바로 그 박물관인 거죠. 뭐 화장실이 없고 막 그랬. 박물관 뒤에 건물 새로 지었잖아요. 그 한창 짓고 있더라고요. 그때 석 달 전에 가셨을 때. 그렇구나. 근데 그게 저렇게 근사하게 회담장으로 쓰인 거군요. 그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 때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 문제 딱 꺼내셨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기죽지 않고 국익을 위해서 할 얘기를 다 하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의 현재 트럼프 2기의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체계를 잘하는 거죠. 지금 사실 미국은 원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언업 전략을 해요. 밑에서 합의가 다 되고 대통령은 사인만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트럼프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탑다운식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밑에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걸 아셔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죠. 우리 자주국방을 위해 꼭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아주 신념이 돼 있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해 4년 전에 대선 때 공약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걸 공약으로 했었어요. 그때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때
경항모로 가야 되느냐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야 되느냐도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하면 네. 예산이 제한되잖아요. 두 개 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그때 뺐죠, 공약에서. 아니요 핵추진 잠수함을 였죠. 경항모보다도 네. 더 중요한 것이 핵추진 잠수함이다라고 해서 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후보 시절에 네. 아주 여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는 네네. 공약이 였다가 뺐어요. 왜냐? 네.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핵추진 잠수함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봐라 이재명 정부 들어와도 또 저렇게 핵무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 있다. 예.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면은 공약은 빼고 예. 집권하면은 우리가 협의하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비하인드가 네네.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국방을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신념을 많이 가지셨고 그래서 이번에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한번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때 트럼프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번 2차 때 그때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것 같다 하면서 예. 이제 디젤 엔진을 얘기하잖아요. 예. 핵추진 잠수함만 오히려 핵을 핵 엔진이 그게 아니라 핵탄을 실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오해받을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핵잠이라면. 그래서 그때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시면서 네. 디젤 엔진은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이런 것 잠수함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핵 추진 잠수함의 핵연료 연료를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의 길을 가고 한반도 주변의 이런 바다를 지키겠다는 하니까 딱 필이 꼽히잖아요. 트럼프 금방 이해가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맞춤형으로 뭐 중국을 언급한 걸 가지고 저는 뭐 보수에서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을 자극했다. 뭐. 일부러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고도의 협상력이죠. 그게 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북한 얘기만 했으면 안 받아들였을 텐데 중국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맞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면은 그 동북아에서 힘이 세지니까 미국의 부담이 줄겠구나. 이렇게 돼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 이익이 대한민국 이익이 같구나라고 해서 새벽에 승인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했잖아요. 협조 메시지를 낸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고도의 이재명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메시지다. 협상력이다. 아주 직설적이면서 그 사람 상대 트럼프가 원하는 딱 해답을 주고 얻고 나중에 시진핑한테는 또 설명하면 되잖아요. 못 만나니까 이해시키고 얼마나 현명하세요. 그래서 대체로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저 얘기를 왜 하는가. 저런 얘기는 비공개 회담 때 해야지 공개 회담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공격서거나 아니면 미리 다 뭔가 좀 한 8, 90% 이상 다 짜여져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의 큰 빅픽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보수나 국민의힘이나 극우에서 공격한 게 뭡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친중 반미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그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요. 핵추진 잠수함을 협조했다는 것은 완전히 한국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그런 걸 추적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동안 친중이라는데 할 얘기 그대로 하네. 속마음이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극우나 보수에서 공황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재명 정부는 반미 친중 반일 할 것이다 했는데 시진핑한테도 할 얘기 다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딱 보니까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물밑에서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사가 안 돼서 많이 합의점을 가다가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 대신 그 당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했잖아요. 그걸 해제해서 한미 동맹이 아주 공고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 후퇴를 한 겁니다. 윤 정부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윤 정권 때 뭐 자체 핵무장론이 국민의힘 말만 많이 했는데 사실 얘기하고 예. 윤석열 씨도 뭐라 했느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한 1년도 안 돼서 핵 무장 할 수 있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미국이 야 대한민국 위험하다. 민감 국가. 그러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그렇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핵무장 반대한다. 이것은 핵무장하게 되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어떻게 견디냐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과 우리 자체 재래식 전력을 해서 방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미국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주장을 해도 오해하지 않고 딱 그 협조해 준 거예요. 네. 이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다, 한미 동맹이 네. 확고하다는 걸 예. 보여줬다고.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핵잠 추진한 것은 박정희 때부터 계속 희망을 했으나 이게 안 됐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가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당시 내각의 일원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또 펜타곤에 반대 그리고 또 내부에서 이제 반북 반중주의자들이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루비오가 있다. 루비오가 지금 그 국무장관하고 안보실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또 미국으로 가서 자국 내의 반대, 한미 그 지금 원자력 협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등의 굉장히 세부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돌파를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미국 자체에서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하겠다고 트루스 소셜에 써놨으니까 글로 명토 박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변화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지금 어느 정도 합의이 돼 간다 하잖아요. 예. 합의이 됐다는 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또 원자력 협정하고도 좀 맞물려가는 면이 있어요. 예. 물론 원자력 협정에서는 경제적인 데 운용이 되고 무기에서 운영되는 건 허락이 안 되지만은 네네. 그거와 맞물려서 그만큼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비를 많이 올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국방비도 올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국방력이 강화되면은 예. 미국이 동북아 지역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위협으로부터 미국은 본인 스스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력이 커지면은 예.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네. 되면은 부담이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예. 사실은 맞닥뜨려 같아졌기 때문에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은 핵 잠수함의 연료, 그러니까 디젤로는 자막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오래 할 수 없고 2, 3주 만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핵 연료를 쓰면 이게 아무래도 자막 능력이 길고 그다음에 심해를 다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연료를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연료 얘기보다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와서 건조를 해라. 네. 여기 와서 우리 노동자들 미국 노동자들 써서 니네 여기 와서 해라라는 건데 실제로 거기 도크도 없고 해서 이를테면은 인프라 까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잠수함 만들 그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도전요이긴 한데 예. 큰 장애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오션이나 이런 회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필리 조선소는 지금 하나오션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하는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설비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설비를 새로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설비하는데 한 1년이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거기 설비 플러스 예.
그 잠수함에 대한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하는 동안에 잠수함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게 하고 지금은 우리는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는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최신의 잠수함은 3,600톤의 잠수함이 이미 운용이 되고 있고 장영실함?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장보고 뭐 장애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형 그 원자료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디젤 엔진 대신에 소형 원자료는 이미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잠수함이 열 때는 부피를 더 줄여야죠. 그런 것들의 과제가 남은 거고요. 소형 원자료를 만드는 기술은 이미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핵연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료를 좀 보급해 달라. 이미 우리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미국서 해야 본인들이 도움이 되고 본인들도 그것이 미국도 잠수함을 만들 능력은 이제는 없어요. 그럼 한국의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잠수함도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본국이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 연료가 고농축 우라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무기로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AEA가 뭐 검증도 하고 또 서로는 사찰도 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보고를 해야 되고 IAEA에 어느 정도 검증하는 체계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농 우라늄이 소형 원자료에는 몇 프로 순도로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거는 한 순도 20에서 25% 정도예요. 근데 미국이 운용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순도 90%예요. 핵무기가 되려면은 순도 95% 이상이 돼야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호주가 하려고 하는 것도 순도 한 20에서 25% 정도거든요. 25%. 그래서 어떤 순도를 가진 핵추진 잠수함을 할 것이냐는 현재 미국과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에서 25% 정도 순도라면은 좀 더 쉽게 될 것 같고 아마 미국이 90% 순도는 주진 않을 거예요, 기술을. 그거는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핵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일본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은 없고 일본은 원자력 그 협정이 순도 20% 이하. 20% 이하. 20%가 기준선이에요. 20% 이하를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 이상 고농축으로 들어가고 20% 이하는 경제적 운용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26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순도 얼마 정도를 쓰는가 하면 2 내지 3%의 그 순도 핵물질을 써요. 그럼 2 내지 3%의 순도를 써도 이게 가열이 되면 2,000도, 3,000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물이 끓으니까 그 수증기를 인해서 엔진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에 순도 20%를 였는데 해도 이게 계속 거기에서 열이 3,000도씩 가열되니까 그 뭡니까? 그 압으로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한번 여면은 한 40년까지 무제한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40년. 그러니까 40년 정도는 최소 10년 이상이니까 사실은 무제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연료 충원 없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승조원 사람이 타기 때문에 사람이 못 견딘 거죠. 40년 못 견딥니다. 심해에 들어가서는 한 2달만 있어도 나와야 돼요, 사실은.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잠수함의 능력으로 보면은 자막 능력이 무한대다라고 지금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맥시멈
한 3주 정도거든요. 최신의 네. 잠수함이 한 3주 정도 걸리고 디젤은 어떤 거는 뭐 며칠 만에 올라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안에 있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또 연료도 공급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부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임무에 많이 제한되고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 아주 심해서 몇 달간은 그냥 하니까 그것은 대단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7번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 호주에서 하고 있는 영국하고 호주하고 있는 오커스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서 되겠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건 없다. 호주보다 우리가 먼저. 호주도 오커스 협력으로 해서 그 영국, 뭐 프랑스, 미국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도에 했는데 호주하고 그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호주는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부족해요. 아 그래요? 소형 원자료도 아마 못 만들 거예요.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아 호주는 우리하고 완전히 수준이 수준이 다르죠. 그걸 잠수함을 그렇게 5,000톤급 만들 정도로 그 능력이 안 될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 몇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고 연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다 됐고 연료만 있으면 되니까 연료만 좀 신경 써주라. 기술은 다 축적이 돼 있는 거죠. 연료만 받으면 될 정도로 축적이 돼 있으니까 호주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의원님 사실 그 김종대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군사 전문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핵추진 잠수함보다는 킬웹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반도 주변 바닷가에 그리고 연안 근해 이런 쪽에 그 훨씬 더 위협이 크고 심해보다는 이쪽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21세기에 그리고 AI 시대에 덩치 큰 잠수함보다는 이렇게 작은 것들로 연결시켜서 하는 방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북한만 겨냥을 해서 한다면은 뭐 김종대 의원 얘기가 맞을 수가 있는데 사실 핵추진 잠수함이 건조돼서 전력화되려면은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는 늘 현재 위협도 중요하지만은 미래 위협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다가오는 위협은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 대응하지만은 미래는 주변국의 위협도 되는 것이고 세계 또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핵추진 잠수함은 투명 인간이 권총을 들고 있는 투명 인간이라 생각해봐요. 권총을 들고 있는 투명 인간. 투명 인간이 있으면은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뒤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국가는 주변국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투명 인간이 그렇죠. 언제 와서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 자망해서 그 수개월 동안 아주 심해서 하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 등 뒤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그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갖기만 해도 그 순간에 어떤 나라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한 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미국도 북한의 SLBM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렇죠. 언제 와서 순식간에 본토를 타격할 수. 그렇죠. 왜냐하면 탐지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에 있는 SLBM은 그래도 탐지가 좀 쉬워요. 가끔 부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소리가 좀 있고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속도도 한 3배나 빠르고 그런 빠른 속도로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디젤은 그렇게 못 가는데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고 부상하지 않고 계속 자망을 할 수 있고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약 그걸 갖고 있으면은 주변국들도 함부로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일본, 필리핀,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캐나다도 관심 있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 그런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제가 우려할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북한하고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가진 건 아니고 선언만 한 상태이기 갖고 싶다. 때문에 선언을 갖겠다고 선언을 한 거고요. 캐나다는 핵추진 잠수함은 관심이 없고 현재 우리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3,600톤급을 수입하려고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큰 터지면은 잭팟이 터지는 거죠. 잭팟이 터지는 거다. 그건 최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출 중에 규모가 최대가 될 겁니다. 캐나다에서 이걸 만약에 우리 거를 수주한다. 지금 독일하고 우리하고 이개국이 경합하죠. 지난번에 제가 3개월 전에 캐나다 특사단장으로 대통령 특사단장으로 갔어요. 맞아요.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방산 그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때는 한 5 내지 6개국이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나토 여러 나라들하고 6개국 중에 이제 경쟁을 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장관, 캐나다 뭐 외교부 장관 또 조회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그 캐나다의 가장 맞춤형이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한 달 후에 이제 2개국으로 압축이 된 겁니다. 독일과 우리나라.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총리가 왔잖아요. 에이펙에. 그래서 하나오션 조선소까지 갔다 오고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독일은 아직 그 잠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독일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계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상태고 우리는 만들어서 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그래서 그 현물을 직접 보고 캐나다 총리가 보고 그래서 그때도 캐나다에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잠수함의 성능의 우수성은 인정을 시켰는데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나토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이나 이런 데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걸 원해도 정치적으로 유럽 거를 쓸 확률이 많아서 계속 저도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또 우리도 국방안보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렸고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고 또 이번에 꼭 그 조선소 가야 된다고 제가 꼭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대통령실이나 조회를 통해서 그래 이번 실제 갔다 오고 현물을 보면 마음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재명 정부 대통령 부터해서 장관들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5월쯤 최종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저는 많이 유리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으로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에 묻혀버렸어요. 이것이. 그러니까요. 이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이게 묻혀버렸는데 이것도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캐나다가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요 맥락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요 협정이 1년 전부터 실시 노력을 했었고요. 제가 특사단장으로 갔을 때도 제의를 에이펙에서 서명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해서 그래야 이제 서로 이런 방산 수출의 길이 쉽게 열리잖아요.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런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때도 그랬어요. 캐나다는 지금 너무 의존이 나토 쪽으로 경제적인 의존도 높고 국방 쪽도 의존이 높았어요. 미국의 의존도가 높았고 그런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너들 51번째 주로 하겠다 하니까 캐나다가 엄청 붕괴하고 반미 감정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그동안 국방을 미국의 의지를 많이 했는데 캐나다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도 자체 잠수함을 만들 그 전력화를 하고 우리 미사일인 천무나 이런 걸 해서
그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네. 캐나다는 러시아의 위협을 되게 느끼고 있거든요. 러시아. 그리고 북극해가 그쵸.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북극 지역에 예. 캐나다 땅이 많은데 예. 북극해가 녹으니까 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호해야 돼서 이제 그 잠수함이 필요하구나. 잠수함은 돌아야 그쵸. 되죠. 최소한 3주 정도는 자막 능력이 필요해요. 캐나다의 바다가 넓어서. 그래서 우리께 최고다라고 설명을 많이 했고 캐나다는 또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잠수함은 거의 반자동 거의 자동화돼 있어서 한 3, 40명이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들 병력도 부족한데 운영할 딱이다.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딱이다. 그런 것들 너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그때 충분히 했고 이번에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쉽네. 지금 의원님 사실 너무 딱 그 이 캐나다 얘기는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그 사실 거의 뭐 피보트 아시아 수준으로 마크 카니 총리가 아시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중심 국가가 이제 코리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들어보니까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예약. 이거 큰 성과인데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묻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에서 취재 편의점에서 열심히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막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와가지고 JSA 갔다 온 거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되고 남북 관계도 여쭤봐야 되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는 올 SCM 열리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한번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